네, 라이브 방송 하시나요? 폴라님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강강환입니다. 드디어, 네, 지금 3시부터라서요. 아직, 네, 10초 남았는데요. 네, 3시네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허이륙TV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생방송 또 오셔서, 일하다 들어와서 봅니다. 라고 들어오셨네요.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네, 오른쪽에, 새 탭에서 보기 하나만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서 네, 좋습니다. 송현장님도 반갑습니다. 들어오셨고요. 네, 허이룩 TV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카메라 어떤 거 쓰시냐 이렇게 네, 문의 주셨는데 아마 저도 그 페이북 통해서 쓰고 계시는 카메라 렌즈 봤거든요. 그 정도로 네, 쓰고 있고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첫 생방 축하드립니다. 미도님, 이렇게 아이디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첫 생방 축하드린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들어와 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폴라님 안녕하세요. 우리 폴라님은 늘 방송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 향이에요. 향이구나. 네네. 향 오랜만. 근데 향이 누구 향일까? 네, 궁금해요. 향. 네. 맞아. 향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 팀장님 그 백금아 씨 꼭 연결해달라고, 20분 전에 알려달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었어요. 지금 꼭 연락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백금아 씨 또 끝나고 나서 알려줬다고 막 또, 네, 화낼 수도 있어요. 자, 첫 방송, 우리 향이도 들어오고, 조규라님, 첫 생방 축하드려요. 네, 생방 오늘 처음인데, 떨리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방송도 하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하는 게 그렇게 긴장될까 생각했는데, 정말 생방송은 좀 긴장됩니다. 그리고, 네, 교수님 혹여 강의 방송은 아니시죠? 네, 강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왔는데요. 뭐, 강의를 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북중 국경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방송을 오늘 첫 방송을 할까 합니다. 네. 네,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강의. 네, 강의하면, 네, 폴라님 나가시려고요. 네, 아니시죠? 네. 강의는 제가 다음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 강의만 따로 모아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남한의 한류를 보는지, 또 과연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고요. 네, 백금아 안녕하세요. 백금아 씨. 네, 꼭 20분 전에 지난번에 연락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잘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 들어오셨으면 왜 그때 연락 안 했냐 뭐 이렇게 또 하셨을 텐데 네, 잘 들어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백금아님이 잘 지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오늘 주제가 북중 국경에서 그동안 겪었던 일 이렇게 제가 미리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조금 바뀐 게 있죠. 여기 보면 지도가 하나 제가 붙였는데 원래는 제가 책상 위에 붙여놓는 지도입니다. 거기 통일조국 평양특별시장 강동완 이렇게 쓰여 있죠. 제가 꿈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늘 이렇게 물어보는데 통일조국이 되면 평양특별시장이 되는 게 제 꿈이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건들 중에 다 통일조국 평양특별시장 이렇게 새겨놓고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책상에 있는 거를 떼와서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도향란 권사님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폴라님이 시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양특별시장은 통일조국 평양특별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마치 네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통일조국이 된 그 조국에서 평양특별시장을 꼭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에는 대부분 다 그것을 새겨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자 보이시나요? 네, 이건 제가 쓰고 있는 수첩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누가 수첩을 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핸드폰에 이렇게 노트 기능이 있고 또 태블릿 PC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첩에 평양특별시장 강동완이라고 새겨놨고요. 또 하나 더 자랑해 볼까요? 이거는 네 샤프 펜슬입니다. 샤프 펜슬인데 역시 여기에도 통일조국 평양특별시장이라고 써놨죠. 이 뭐 핑크 쓰신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남자는 또 핑크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그렇다고 오해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평양특별시장이라고 네, 써놨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방에 달고 다니는 리본인데 이렇게 그 가방에 묶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묶고 다니는데 역시 여기에도 지금 통일조국 평양특별시장 강동원이라고 써놨죠. 이거 이렇게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뒤에서 막 킥킥킥 웃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백을 메고 다니거든요. 백을. 그런데 뒤에서 이게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막 들리시나요? 앰뷸런스 소리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네. 아, 우리 바다님도 오셨네요. 교수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네, 바다님 지난번에도 시험 방송도 들어오셨던데,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그 백에 뒤에 메고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막 웃어요. 통일조국 평양특별시장 강동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달고 다니냐면 저에 대한 스스로의 각오이죠. 어떤 곳에도 항상 보이는 곳마다 이렇게 제 각오를 다진다라는 의미로 제 필수품에는 저렇게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조국의 평양특별시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말로만 들어도 설레는 통일조국 평양특별시장이 되심을 빨리 보고 싶어요. 우리 송현정님 이렇게 주셨는데, 자, 우리 도건사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주셨던 그 삼행시 있어요. 삼행시 하면 우리 그 혼다 교수님이신데, 건사님이, 도건사님이 저랑 같이 또 북중 국경도 다녀오셨는데, 이런 삼행시를 주셨어요. 강 같은 평화가 동서남북으로 흘러 완전 하나 되는 나라가 되는 날을 주세요. 이런 삼행시를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첫 테스트 방송 때 삼행시 한번 지어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도영란 권사님께서 보시고 삼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강 같은 평화가 동서남북으로 흘러 완전 하나 되는 나라가 되는 날을 주세요. 아마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통일이라는 거, 통일조국을 늘 꿈꾸고 또 그 길을 위해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굳이 두 체제가 뭐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 되지 통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완전한 평화는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을 너무 경제적인 것만 생각을 했죠.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을 합쳐서 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가고 벽산 관광 가고 늘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통일은 늘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왜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설득을 하려고 자꾸 그렇게 돈에 대한 경제적인 통일의 편익이 있다라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통일이 마치 북한을 그냥 이용하는 지하자원을 캐내고 그 땅을 그냥 우리가 정복하는 그런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통일이 왜 필요하냐 조금 요즘에 누가 이상가적 민족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로 통일은 분단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고향이 북쪽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정말 두고 온 고향,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 함께 고향 갑시다 이 말이 우리 탈북민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그 의미가 있는 말인지 늘 되새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말만 들어도 설레는 통일조국이라고 또 말씀 주셨는데 네, 체리님도 오셨는데 메시지 취소하셨네요. 쓰셨다가 뭘 쓰셨다가 취소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통일될까요? 백금환님.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통일이 언제 되냐, 통일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인데 사실 이제는 통일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 통일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보다는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통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냐? 어떻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막 통일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통일 지상주의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고리타분한 통일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 난 나가야 돼. 재미없어. 이렇게도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통일은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체리님이 오늘 라방 주제는 뭔가요? 라방? 이 단어도 굉장히 또 생소하네요. 어쨌든 이 방의 주제는 뭔가 이 말씀이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북중 국경에서 찍은 사진, 영상들을 중심으로 북중 국경 탐사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그동안의 북중 국경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방에는 그동안 저와 함께 북중 국경을 실제로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앞으로
폴라님이 라방은 라이브 방송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네, 체리님, 폴라님 오늘 하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방은 라이브 방송이라는 뜻이네요. 네, 이게 뭐 단톡방이라는 말만 들었지 라방은 오늘 또 처음 듣는데, 자, 첫 라방이니까 라방이라는 단어 당연히 몰랐겠죠? 네, 이해해 주시고요. 라방. 자, 그래서 오늘 라방의 주제는 북중 국경에서 겪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아마 우리 폴라님인가요? 지난번에 아마 백두산을 여러 번 다녀오셨다고 말씀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백두산을 다녀오셨든 북중 국경을 다녀오셨든지 하여튼 북중 국경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또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녀온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2번을 갈 때도 있었고요. 네, 저도 출석했습니다. 정성훈 님인가요? 네, 정성훈님. 네, 반갑습니다. 출첵은 저도 알아요. 출석. 네네. 자, 백금환님. 통일은 못해도 남북이 오가도록 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통일은 뭐 안 되더라도, 남북이 오가면 좋겠다. 근데 사실,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남북한이 서로 오간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그 통일 조국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통일 왜 해야 돼요? 정말 통일이 될까요? 통일 언제 와요? 이런 그 이야기보다는, 자,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는 통일은 누가 이루어져요? 이런 거보다는, 자,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를 한번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자, 우리끼리라도 통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래 왔다 갔다 그랬는데 잡았을까요? 자, 우리 정말승 교장 선생님, 라방 축하합니다. 통생통사 파이팅! 좋습니다. 네, 파이팅. 네. 뉴욕 NIC, 어려워요. NYC. 안녕하세요. 여기 뉴욕 새벽 2시. 와! 네, 뉴욕 새벽 2시군요, 지금. 야, 이렇게 열혈팬이 또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뉴욕에서 새벽 2시에 이 라방을 시청해 주시는, 야,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이게 뉴욕까지 택배를 보낼 수 있으면 제가 책이라도 꼭 보내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을 담아서 멀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뉴욕 새벽 2시에 지금 라방에 들어와셨고요. 대구의 키 큰 정, 네,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욕, 폴라님이 뉴욕 NIC님께 인사를 건네드리네요. 자, 대구에서도 오셨고, 뉴욕에서도 오셨고.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뉴욕 NIC 계신 분에게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야, 뉴욕 새벽 2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기는 지금 3시 10분을 조금 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마 가장 멀리에서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거리상으로는 뉴욕이 지금 제일 멀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방에 계시는 고향이 북쪽인 분들이 심리적으로는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김정희는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는데, 어쨌든 자, 세계로 뻗어가는 통생통사 송현정 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래서 이 라방의 주제에 계속 말을 이어가 보면요. 북중 국경에서 있었던 일들, 또 제가 거의 뭐 한 달에 2번 정도는 간 적도 있고요. 1년에 3분의 1을 거의 지금 전화도 막 오고 이러는데, 전화하신 분 제 라이브 방송 좀 보세요. 그 1년에 2번 정도, 1년에 3분의 1을 북중 국경에서 지금 이렇게 보낸 적도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면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하고, 또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 북중 국경의 그 길을 조금은 되짚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라든지, 또는 만약에 북중 국경을 안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교수님 깜빡했어요. 이제 회의 끝났는데 직원들이 알려줘서 시민요 통일 이야기님 들어오셨군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 체리님이, 교수님 요즘은 못 가시죠? 요즘은 못 가요. 너무너무 마음이 그래서 아프고 답답하고 쓰립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고향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고향에 간다라는 거 저희는 뭐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쪽 분들은 고향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고향이 너무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그동안에 북중 국경을 다니면서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의 마을들과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 보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아려요.
정말 눈만 뜨면 꿈에서라도 그곳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고 심정인데 우리 탈북민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하죠. 네, 꿈에서라도 고향 땅 밟고 싶다. 저 그 기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조금. 제가 감히 탈북민들이 고향 땅 보고 싶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감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북중 국경에 그동안 다녀온 마음으로 정말 아주 조금 정말 가지 못하는 곳에 대한 그리움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폴라님이 정치학 교수로서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네, 요 질문 잠깐만요. 잠깐만 두고 일단은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북중 국경을 지금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정말 지금이라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못 가는 거거든요. 사실 비자 문제만 해결되고 제가 다른 문제만 없다면 코로나 정도 따위는 그냥 뚫고 갈 것 같아요. 뭐 제가 다녀와서 2주간 격리되는 한이 있고 가서 2주간 격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그 땅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고 매일같이 절망입니다. 뭐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고 이런 단어를 사실 쓰면 안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왜냐하면 뭐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하시나요? 페이스북을 하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늘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아침에. 그런데 그날 예를 들면 오늘이 9월 며칠이죠? 8일이죠. 9월 8일에 뭐 1년 전에 북중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 거기에 이렇게 페이북에 올라가면 내가 1년 전에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못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중국 관계자분들 쟤를 제발 좀 중국에 보내주세요. 가고 싶습니다. 자, 사실 북중 국경은 굉장히 슬프고 아픈 코스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갈 수 있고 북녘 땅에서 압록강을 바라볼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먼 북중 국경까지 가서 압록강 건너 또 강을 건너서 북한을 바라보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백금아 씨 지금 얘기했듯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가서 북녘 땅을 보고 싶은 길이 바로 북중 국경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마음들이 오롯이 모여서 생겨난 길이 북중 국경이고 저는 통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북중 국경을 한번 달려보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북중 국경 현장에서 바라보는 건 너무너무 다르죠. 자, 우리 폴라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세요. 정치학 교수로서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 탈북민 청년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에게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한의학을 준비해서 한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청년 때 두 사람이 만났는데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고 야 너가 무슨 돈이 있어 내가 계산할게 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탈북민들을 알게 돼서 결국은 더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탈북민들을 만났다면 이제는 사람으로서 정말 함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어서 중국으로 갔죠. 중국에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을 만났고 사사 방문자라든지 또 외화벌이 일꾼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중국에서 정말 너무너무 아픈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고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들을 데리고 제가 한국에 올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북한에 갈 수도 없고요. 그저 만나고 돌아오면 숙소에서 그냥 우는 게 다 일이었어요. 그리고 꼭 마지막 인사는 통일되면 다시 만납시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착 교수로서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뭐 부모님이 실향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에 통일, 조국 이런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 그게 제 시대의 소명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드렸었죠. 방송으로. 그 광고, 카니발 광고를 통해서 제 시대의 소명들, 우리 부모님이 산업화 시대고 또 형님 누님들이 민주화 시대라면 이제 우리 세대, X세대, 그 이에 XYZ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분단을 끝내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누군가에게 저를 돕는 그분께 참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저에게 통일 북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 뉴욕 NIC님께서 교수님이 진정 통일 애국자. 아닙니다. 가찬이시고요. 뉴욕에서 지금 새벽 3시에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 NIC님이야말로 진정 통일의 애국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민여 통일 이야기님, 첫날 기대했어요. 꿈에라도 다시 한번 부명제 만날 수 있겠죠. 노래 가사입니다. 야, 우리 신민여님, 정말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 그리고 우리 가수시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부른 그 노래, 너무너무 생각이 나고요. 아마 우리 기회가 되면 신민여님, 김영수 교수님과 함께 통일 노래 콘서트 꼭 다시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다 뚫고 우리 함께 모여서 통일 노래 콘서트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고향 하면 또 제일 생각나는 게 아마 사향가이겠죠. 뭐 우리가 정치적인 내용을 떠나서 그냥 가사만 보면 그 사향가, 아마 그 노래가 고향을 그리는 또 가장 대표적인 노래일 것 같아요. 그 노래,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이렇게 한 노래죠.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라 하던 말씀. 물론 이 노래가 정치적으로는 아주 사상성이 깊은 노래죠. 왜냐하면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라는 그분이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하러 떠날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아주 사상성이 강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빼고 그냥 어머니가 고향 땅을 떠나는 아들을 향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우리 탈북민들이 늘 눈물 흘리면서 이 노래 부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사향가. 그 노래도 있고. 자, 우리 심연님이 송현정쌤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고요. 체리님, 교수님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일 텐데요.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폴라님께서 신민여의 통일 이야기, 신민여님은 언제 첫방 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방 많이 하셨는데, 라방 엄청나게 많이 하셨죠. 제가 우리 신민여님 언제 첫방 또 하실 거냐, 이번 주 목요일 날 신민여님 하신다고 하시네요. 몇 시에요? 신민여님 몇 시입니까? 이번 주 목요일? 강 교수님 마음껏 이해하세요. 목요일 3시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네요. 신민여님의 통일 이야기 라방 이번 주 목요일 3시라는 거 광고 드리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중국에서 북한 분들 만난 이야기 하나 풀어주세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풀려고 합니다. 자, 김강중님, 조금 늦었네요. 우리 강중 형제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북중 국경을 달리던 길이 지금도 서운합니다. 우리 강중 형제 처음 가서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바라봤던 그 애절한 눈빛과 정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했던 그 마음, 너무너무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다시 그 길을 달릴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강중형이 우리 꼭 그 길이 열리면 다시 한번 꼭 갑시다. 가야 되겠죠, 강중 형제? 지금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계시든 힘내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꼭 가면 좋겠습니다. 자, 백금아님, 교수님 정말 북한 분들에게 힘을 주어 감사하고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에게 늘 힘을 얻고 또 함께 가는 그런 마음이고, 제가 마음이 울적하고 또 외롭고 정말 힘들 때 어디를 갔냐면 바로 그때마다 북중 국경을 오히려 가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정말 통일이 될까? 내가 이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일까? 바른 길일까? 나만 혼자 지쳐져서 정말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회의감이 들 때마다 북중 국경을 다녀오면 늘 제 자신을 충전하고 또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고향의 북적인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면 제 마음이 더 커지고 또 왜 이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한 아마 힘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백근하우님 말씀 주셨듯이 정말 북한 분들에게 힘을 줘 감사하고 고맙다 이 말씀보다는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민여 통일 이야기님, 내 고향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귀에 쟁쟁해, 이런 노래죠. 우리 집에서 멀지 않는 조금 나가면 작은 시내 졸졸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노는 모양, 눈에 삼삼해.
아마 네, 이런 마음일 겁니다.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정말 집 앞에 조금만 나가면 작은 시내 흐를 거고 거기에서 두고 온 동생들과 함께 놀던 그런 모습들을 또 바라보고 했던 그 기억들이 나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될까? 자꾸 그런 이야기로 돌아가기보다는 정말 분단을 통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 두고 온 고향과 가족들을 만날수록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미도님, 죄송해요. 첫방 끝까지 봐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이만 올라갈게요. 네, 미도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교수님 같이 슬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리님, 네, 우리 백군양이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네, 그렇죠. 그 노래 가사를 또 다시 한번 주셨고요. 자, 우리 송현정님,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평양 첫 시장 되실 때 제가 꽃을 사가지고 축하 첫 번째 손님 찜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신민현님 말씀처럼 북한 노래는 사상만 빼고 본다면 정말 서정적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정말 그보다 다 노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북한 노래는 사상 빼면 노래 안 되고요. 남한 노래는 뭐 빼면 노래 안 될까요? 퀴즈입니다. 갑자기. 남한 노래는 뭐 빼면 노래 안 된다. 북한 노래는 사상 빼면 노래 안 되고 남한 노래는 뭐 빼면 노래 안 된다. 맞아요. 체리님 정답. 사랑 빼면 노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이 남한 노래에 열광하고 한류가 북한에서 유행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 이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노래는 늘 사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북한 노래 뭐 이렇게 서정적인 노래도 있지만 대부분 군가 형식의 네, 제가 제일 충격받은 노래가 소년빨치산의 노래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네. 사내들의 꽃이 피어 종달새 노래하던 낯서 자란 우리들의 마을을 보아라 이런 노래인데 그 소년빨치산의 노래 뒤에 가사를 보면 결국은 6.25 전쟁 때 그 자신들의 마을을 짓밟았던 그 미국과 또 남조선 계례도당을 무찌르자 이런 노래예요. 근데 그 제목이 소년빨치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북한 출신을 하면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상 교육을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사상 교육을 받았던 북한 주민들인데 어느 날 남한의 방송을 보니까 남한의 노래를 들어보면 사랑, 이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 노래 굉장히 또 많이 알고 있고 자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 베스트를 꼽아본다면 뭘까요?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한 노래 베스트 네, 물론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불렀던 또는 가장 많이 봤던 그 드라마가 바로 천국의 계단이었죠. 천국의 계단. 잠실에 있는 땡땡월드가 드라마 배경지여서 북한 주민들이 야 천국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천국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그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노래 보고 싶다 그 노래 제가 북한 노래를 많이 하는데 남한 노래는 잘 몰라요. 이 참 웃기죠.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보고 싶다라는 노래 굉장히 네, 인기 있고 또 바위섬이라는 노래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그 노래도 북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네,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저도 일하느라고 이거 듣고 들어갈게요. 몇 시에 또 방송하시나요? 네, 다음에 또 백그만님 우리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다님 교수님 사연가를 정말 오랜만에 듣고 해보니 마음이 찡합니다. 그렇죠. 뭐 정말 노래 한 곡만으로도 우리가 고향의 모습들을 함께 또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함께 또 고향의 모습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폴라님 맞아요. 사랑의 미로도 굉장히 인기 좋은 남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바다님 바람도 네, 역시 네 맞아요. 아파트도 진짜 인기 있었다고 그래요. 사랑의 미로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먼 가슴은 이런 노래 그죠?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이렇게 한 노래. 이게 다 그 90년대 7, 80년대는 아니고 그죠? 하여튼 그때 유행했던 노래인데 이게 왜 북한에서도 인기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한류를 주도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1990년대 말 북한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고난행군 시기를 지나고 국경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88 국풍? 네, 신민호 통일님이 88 국풍? 네네. 네. 하여튼, 네. 이게 또 제가 잘 모르는 단어. 이거 완전 제가 뭐, 네, 고향이 남한인지 북한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남조선 말은 잘 모르겠어요. 88 국풍? 88년도 시대의 뭐, 그런, 뭐, 이야기인가? 아마 그런 뜻이겠죠? 네, 어쨌든. 자,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북한에서 남한의 이 한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죠. 전 세계에서 주도했던 그 한류의 시기가 바로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었죠. 천국의 계단, 드라마 가을동화 겨울연가, 또 그
드라마 올인 이런 드라마들, 대장금 이런 드라마들이 한참 유행할 때인데 그런 드라마들이 북한에서 유행하면서 노래가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때 당시의 노래들이 북한에서도 굉장히 인기 좋았고, 자, 북한에서 남한 영화나 드라마 또 한류를 접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한번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북중 국경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도요 원사님이 마치 북중 국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중국 앞에서 방송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중국에 못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라서,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을 때 중국을 갔다면 유튜브의 영상을 따로 만들어 왔겠죠. 예를 들면 거기에서 직접 생방송은 아니더라도 뭐 녹화를 하더라도, 자, 지금은 단동에 나와 있는 신압록강대교 앞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북한에 로 화물차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기차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면 항상 지금 중국 단동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차가 출발하는 시간인데, 자, 여기에서 있으면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방송을 제가 찍어 왔겠죠. 그런데 방송을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그 영상을 찍을 때는, 그리고 사진을 주로 제가 담아서 책을 내다 보니까 영상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은 많이 못 찍고 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또 버스에서 이렇게 그 북중 국경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버스에서 저 이렇게 그 현장을 소개하잖아요. 그 영상이라도 제가 찍어 놨더라면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만나는 북중 국경, 이렇게 해서 그 영상 틀어놓고 함께 또 바라보면서 제가 설명하고 하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영상이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상이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나오실 때 우리가 흔히 출근할 때 그 직장 앞에 있는 커피숍에 잠시 들려서 빵 하나에 모닝커피를 먹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못하게 됐죠. 서울에 지금 수도권 2.5단계가 발령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 당연한 일상들이 그게 바로 행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다음에라는 없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신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에이 다음에 해야지, 이따 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게 요새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예전에 하지 못했던 말, 예전에 가지 못했던 곳, 예전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게 요즘에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소중한 일상을 우리가 되찾고 저 북중 국경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다님, 민족과 운명에서 그때 그 사람. 그렇죠. 민족과 운명, 북한에서 뭐 정말 내놓으라는 걸작이죠.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 노래였죠. 민족과 운명, 그 영화, 드라마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저희 한번 연구를 통해서 보는 거니까요. 자, 그때, 그때 그 사람. 네. 자, 시민의 통일님, 그 점이 너무 아쉬워요. 말씀 주셨고, 시민의 통일 이야기님, 혼다님은 출장 가셨나요? 안 보시는? 맞아요. 혼다님 어디 가셨습니까? 혼다님 오셔야 우리 또 삼행시 지어 주실 텐데, 혼다님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혼다님이 저녁에 그 배달로 아르바이트 하신다는 말 너무 저는 또 감동이고 충격적이었는데, 네. 혼다님 보고 싶습니다. 얼른 오십시오. 자, 폴라님, 예칭함들 깨알 홍보, 신민영의 통일 이야기 유튜브도 많이 예칭해주세요. 네, 깨알 홍보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민영의 통일 이야기 요새 너무 다양한 콘텐츠, 탈북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그 탈북민 그 시니어 이 프로그램 하셔서 찾아가셨던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들도 전해주시기도 하고, 또 요즘은 그 생방송으로 직접 많이 혼다 교수님과 하고 계신데 우리 탈북민들이 겪는 이야기들, 어려움들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자, 깨알 홍보 자 많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민의 통일 이야기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샵 오코노님,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디자인샵 오코노님은 정말 여러분들 한 번도 보신 적은 없으시지만 제가 만들어내는 그 책에 우리 디자인샵 오코노님의 그대로의 그 숨결이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국내에서 제 생각엔 책을 가장 잘 만들고 그 저자와 함께 호흡하면서 이 저자가 어떤 생각과 또 마음으로 이 책을 낼까에 대한 아주 긴 호흡으로 함께 그렇게 책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신데, 저랑 같이 늘 책 작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디자인샵 오코노님이십니다. 자,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제 책에 그분의
고스란히 숨결이 오롯이 배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디자인샵 오코노님 말처럼 맞아, 그때 그랬어. 이런 후회가 없도록 우리 지금이라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립 참석한 분 모두에게 사진, 영상 수배하시면 우리 정성우님,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트립 참석한 분 모두에게 사진과 영상을 다 수배해서 그거를 다 다시 모아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서 설명을 한다. 그렇죠. 그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심야통일 이야기는 교수님 백수산 몇 번 가셨나요? 네, 셀 수 없습니다. 세보지 않았고요. 이 얘기 하죠. 백수산은 그 3대가 덕을 쌓아야 천지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랑 같이 가시면 반드시 백수산 천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백수산을 가시면 주로 관광 여행사를 통해서 가시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함께 이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통일 전문 여행사, 당시의 통일입니다라는 분들과 함께 이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여행사로 가면 정확한 시간에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천지에 올라가면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뭐 한 20분, 30분 일단 내려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천지를 볼 때까지 견딜 수만 있다면 날씨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천지는 정말 오묘하거든요. 갑자기 위에는 눈이 내리는데 밑에는 너무 화창하거나 밑에는 아주 화창한데 밑에는 눈이 내리는데 위에는 또 아주 개인 날씨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버스에 40명이 올라가는데 동시에 다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어떤 분은 먼저 올라가고 어떤 분은 늦게 내려오는데 40명 중에 10명은 먼저 올라가신 분들은 천지를 보고 30명은 못 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면 꼭 천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길이 열리면 저랑 함께 그 길을 달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다님, 교수님 올해는 코로나 국경연선 못 가셨네요. 맞아요. 계속 제가 지금 드리는 그 아픔이 바로 그 아픔입니다. 바다님. 정말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저를 좀 보내주세요. 못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미도님, 2008년도에 백두산 갔었는데, 2008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이네요. 백두산은 서파, 남파, 동파, 북파, 4군데로 갈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가신 분들이 백두산 북파로 올라가신 거고, 북파는 그 파라는 의미가 그 방향을 얘기하는데, 북파는 백두산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개발된 곳이고, 우리가 장백폭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장백폭포가 있는 곳이 바로 북파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 북파로 올라가는 길에는 그 집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북파 쪽으로 제일 많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서파, 남파. 남파는 중국에서 경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열었어요.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남파를 잘 안 열고 있어서 남파를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국내 여행사 중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백두산 남파 코스 드디어 개방. 이렇게 해서 막 관광객들을 모집하는데 현재 가보면 중국 정부가 갑자기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북파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여행사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북파, 남파, 서파는 다 중국 쪽에서 올라갑니다. 동파는 북한에서 올라가거든요. 저는 동파, 서파, 남파, 북파 4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가면 백두산 천지를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북파, 서파, 남파로 갔을 때는 한 번도 천지를 못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동파로 갔을 때 제가 평양에 가서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삼정공항에 내려서 동파, 백두산을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천지를 못 봤습니다. 너무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정말 바람에 날려갈 것처럼 그렇게 세찬 폭풍우가 불었는데 그때 동파로 올라갔는데 천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통일되어서 동파로 가서 천지를 보라 이런 의미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기 지금 그 분들 중에 나 북중국경 안 가, 백두산 관광 안 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통일되어서 꼭 내 조국 땅으로 백두산을 올라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것도 물론 좋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또 중국 쪽에서 한번 올라가 보셨다가 통일되었을 때 북한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는 것도 좋은 거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희 남편은 백두산 갔는데 천지를 못 봤다고 하던데 맞아요. 디자인샵 오코노님 천지 볼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저랑 같이 가야 볼 수가 있죠. 자, 교수님 건어 때보다도 탈북민과 통일을 향한 간절함과 애절함 그 열정에 응원합니다. 우리 정말순 교양 선생님. 우리 정교양 선생님은 지역에서 그 통일 선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통일에 대한 마음들을 지역민들과 함께 또 키워가고 있으신데 매번마다 사실 그 학교가 열려서 제가 가서 강의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열리지 못하고 있죠. 그것도 너무너무 아쉽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한두 분씩 모여서 우리가 그 아카데미를 하고 또 선교 포럼을 이렇게 개최하면서 그 마음들을 넓혀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에 서로에 대한 그 마음들, 내공을 더 쌓아가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도님, 제가 갔을 때 선지를 봤었어요. 그때 8월이었어요. 맞아요. 미도님, 8월, 주로 7, 8월 달에 많이 가거든요. 백두산은 7, 8, 9월까지가 성수기입니다. 제가 어떨 때 겨울에도 제가 한겨울에 가봤는데 눈이 정말 사람 키만큼 쌓여 있어서 제가 살아 돌아온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겨울에 중국이 그 백두산을 장백산을 부르잖아요. 돈을 벌려고 한겨울에 정말 눈보라고만 흰엄마를 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또 이 길을 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겨울 올라갔다가 야 정말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7, 8, 9월 달 가면 좋고 또 9월 달에 우리 추석 때 있잖아요. 중국도 추석 때 당연히 이제 쉬는데 중국 명절날 백두산 잘못 가면 천지보다는 사람 구경합니다. 천지가 사람이 이렇게 서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관광객이 서 있으니까 그 틈을 비집고 천지를 볼 수 있는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또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름도 좋고 지금 가면 딱 좋아요. 지금 여름이 약간 지났을 요 무렵에 가면 굉장히 좋은 청명한 그 하늘에 백두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백두산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죠. 자, 백두산 하면 또 북한 노래 생각나네요. 요즘에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꼽으라 한다면 북한 노래 중에 가리라 백두산으로 라는 노래가 있어요. 김정은이 몇 번이고 백두산을 천지에 올랐잖아요. 백두산 등정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공군 조종사 부대원들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서 그 눈 내리는 날 다 나머지 군인들 간부들은 이 털모자를 쓰고 있는데 김정은 혼자 모자도 안 쓰고 얼굴이 빨갛게 보인 그 사진을 노동신문에 게재를 했죠. 그래서 그 김정은이 백두산을 올라가고 갔다 나서 바로 모란봉악단,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그 모란봉악단이 신곡을 발표합니다. 그 제목이 바로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이런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가 지금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중에 한 곡이죠. 백두산 대학, 백두의 혁명정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아마 이 자리에 그 수영로 교회 팀하고도 그 북중국경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수영로 교회 팀하고 갔을 때 구호를 제가 하나 몰래 사진을 찍었죠. 그 구호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라는 구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 네. 자, 그리고 시민여 통일 이야기님. 저는 예전에 무궁화 그림 가지고 가서 폭포 근처에서 짧게 전시도 했었어요. 중국 사람들 우리의 꽃인 줄 몰라서 그렇다지만 본 듯해요. 좀 엉뚱했죠. 그렇죠. 지금은 백두산 천지에서 현수막을 꺼내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인 그 가이드들이 백두산에 올라갈 때 아주 조심스럽게 늘 막 이렇게 주의를 줘요. 현수막 안 된다, 기도하는 거 안 된다, 거기서 화이팅 외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지혜네요, 심려 대표님. 무궁화 또 그 한복 입고 가서 이렇게 태극기 드는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작년에 중앙일보 팀하고 제가 가이드하러 갔을 때 어떤 우리 선생님이 부채를 갖고 오셨는데 그 부채에 태극 문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극 문양 들고 부채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그게 태극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면 돼요. 이것도 너무 전략인데 이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괜히 또 다른 중국에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송현진님, 교수님 북중국경전 가장 생각나거나 꼭 가고 싶은 건 어디일까요? 가장 생각나는 거 북중국경 저랑 함께 다녀오셨던 분들 가장 생각나는 건 어디신가요? 한번 올려봐 주시죠.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셨거나 또는 북중국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어디실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저는 연포라는 지역에 있어요. 연포역. 제가 이번에 한 2달 정도 있으면 그 책이 한 권 더 나옵니다. 북중국경에서 찍은 사진집으로 책을 엮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포역 사진을 제가 넣었는데 연포라는 지역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사실 북한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제가 통일이 되어서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연포에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 연포역 참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이 생각나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먹는 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북중국경에 다니면서 당연히 먹는 거 어려웠죠. 제가 혼자 우리
일하는 팀장님하고 같이 두 사람이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하러 이렇게 가면 뭐 일반 그 단체를 모시고 가이드 할 때 가는 식당하고 또 다른 곳을 가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가거나 또는 팀장님하고 같이 이제 코스를 개발하러 북중국경에 갔을 때 남들이 안 가는 식당들을 막 개발하고 남들이 안 가는 그런 코스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찾은 식당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아마 다녀오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곳이 린장에 있는 허거집. 그 허거는 한국에서도 먹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 허거의 맛을 못 잊어서 몇 번이고 허거집을 한국에서 찾아봤는데 그 집에서 먹었던 그 국수, 수타 국수. 제가 그 국수가 한 판에 4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3판까지 그 자리에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근데 그거 먹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 네, 또 하나 먹는 거라면 제가 생각나는 곳 지안, 여러분들 강기도 대왕비가 있는 지안에 가면 조선족 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냉면이 또 정말 맛있습니다. 이 냉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북한에서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냉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냉면 정말 너무 먹고 싶습니다. 제가 냉면, 평양냉면, 북한냉면 완전 매니아거든요. 한 끼 2끼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냉면 맛을 국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 너무너무 생각이 납니다. 네, 백두산은 북한 쪽에서 앵글이 최고입니다. 폴라님. 맞아요. 북한 쪽에서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네. 자, 요새 것들. 라떼 말이야. 그거죠? 라떼 말이야. 요새 것들. 네. 교수님이 쓰신 그들만의 평양 소중히 간직하고 있고 자료를 주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 감사드립니다. 요새 것들. 참 이렇게 네이밍을 부르기가 그런데 요새 것들. 네. 요새 것들. 그럼 어쨌든 그들만의 평양이라는 책 소중히 간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1년에 많게는 5권까지 내봤고 죽을 때까지 100권의 책을 내고 죽는 게 소원인 우리 심야 대표님이 그렇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러려면 제가 1년에 한 5권 이상의 책을 써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20권 정도의 제가 책을 썼거든요. 그럼 아직 80권이 남았잖아요. 80권 정확하게. 그런데 그 80권의 책을 쓰려면 1년에 몇 권씩 써야 되나요? 제가 앞으로 한 20년 더 산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1년에 4권에서 5권은 써야 100권의 책을 채우겠네요. 물론 다작이 다 중요하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들만의 평양이라는 책은 북중국경을 찍고 와서 찍은 그 사진집을 낸 거죠. 왜 그렇게까지라도 낼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책은 제가 내면 낼수록 손해요. 여러분들 책을 한 권 찍으면 보통 1000권을 찍거든요. 그 1000권의 책을 다 팔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북한학계에서 1000권의 책을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심지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라고 된 북한 분야 책 거의 몇백 권 팔리면 그 타이틀 다 답니다. 그 정도로 북한 책이 안 팔려요. 여러분들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평양 북한 책을 사려고 하겠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평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는데 제가 찍은 사진은 북중국경에서 찍은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이 아주 화려하고 변화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찍으면 요새 그 책이 좀 팔리긴 하죠. 네, 그렇지만 제가 찍은 그 사진들 물론 제가 책이 너무 재미없어서 안 팔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쓴 책 중에 세종도서로 선정된 책도 있고 문광부수 도서로 선정된 책도 있거든요. 깨알 자랑입니다. 깨알 팁. 네,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팔아서 원금만 회수되면 그 돈을 갖고 또 다음 책을 내거든요. 그래서 1년에 4권 정도 책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 어코너샵에서 일하시는 우리 디자이너님과 계속 책을 내고 있는데 책 한 권 낼 때마다 정말 아이를 낳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온 정성과 노력을 오롯이 담아서 책을 내는데 많이 팔리지는 않고 그렇지만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책이 나오면 꼭 한 권씩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마음에 동하시면 꼭 여러분들 책과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도님, 그때도 산골짜기나 두꺼운 얼음들이 있었어요. 그쵸? 8월 달에 춥습니다. 8월 달에도 북한 장벽산에 올라갈 때 그 패딩을 빌려주거든요. 100위엔 정도 주면 패딩을 8월 달에도 대여해 줍니다. 그 정도로 춥고요. 신민현님의 통일 이야기, 이도백화 야경도 좋았어요. 이도백화 다녀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번에 또 갈 수 있는, 당연히 갔겠죠. 근데 앞으로 갈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도백화, 이름이 정말 예쁘죠. 이도백화.
그 심여 대표님 언제 다녀오신지 모르지만 지금 이도백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 이도백화 중국이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지금 나가보면 대규모 이 위락단지나 리조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변한 곳이 바로 이도백화인데, 또 이도백화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들쭉이 많이 나잖아요. 들쭉.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들쭉을 바쳐야 하거든요. 들쭉술, 우리가 북한 하면 금강산 관광 가실 때 맨날 들쭉술 드시면서 야 이게 뭐 북한의 대표적인 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양강도 주변의 사람들은 들쭉 따느라 정말 힘들다고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들쭉이 이제 북한 쪽이 없으니까 이 이도백화, 중국에 건너와서 한여름에 이도백화에서 몰래 일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탈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도백화. 그래서 이도백화로 넘어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도백화도 그렇고 또 러시아 이야기를 다음에 또 안 할 수가 없죠.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남쪽 출신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 곳 대부분 어디에도 다 북쪽 출신 사람들, 탈북민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지내는데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도양란 권사님, 김영숙 군역에서 네, 북한 아이들이 잘 가라오 또 만나라고 서로 인사했어요. 저도 그거 기억납니다. 잘 가. 네. 네. 정말 그거, 우리 북중 국경에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또 수영리 교회 그때 그것도 기억나죠. 어떤 분이 뭐 해? 그랬더니 북한 쪽에서 아이가 놀아!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있었는데, 네, 정말 그렇게 말을 서로 압록강 건너서 한마디 건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우리 분단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제가 그 북중에서 가이드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 뭐냐면, 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는 자주 가니까 저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저기에 보면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사람들 보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가이드를 하면서.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자, 저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나갔던 우리 그 같이 갔던 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저기 사람 지나가요. 사람 지나가요. 이러거든요. 네. 정말 너무너무 아픈 말입니다. 사람 지나가는 게 왜 우리의 이 관심사가 돼야 될까? 네. 그 정도로 참 북중 국경은 가슴이 아프고 또 분단이 낳은 길이죠. 그렇게라도 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되는데, 어쨌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자, 그리고 네, 우리 정 목사님, 전 블라디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형제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 정 목사님 식사하는 중에, 일행들이 식사하는 중에 혼자 나가셔가지고 어디 다녀오셨나 했더니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보시고는 거기에서 또 손도 꼭 잡고 함께 저희가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고향에 북적인 탈북민이 계셨었죠.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사실 그때 걱정하고 놀랬거든요. 러시아에 나와 있는 노동자가 탈북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놀랐는데, 고향이 북적이구나 라고 이렇게 서로 얼싸안았던 그 장면들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야 고향이 같구나 이렇게 말했던 거, 정말 같은 고향이라는 거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데, 네. 자, 그리고 우리 도양란 권사님 해산 장마당도 기억 또렷하네요. 해산 장마당 정말 어렵죠. 그 장마당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장마당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녘 주민들의 그 치열했던 삶. 제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장마당에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었던 북녘 주민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장마당을 어떻게든 보려고 했던 또 우리 일행들의 모습들이 아련히 생각이 납니다. 우리 송현정님, 지안의 냉면집 생각나요? 맞아요. 그 냉면 너무너무 생각나죠.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토리 묵처럼 생긴 이 면발에 정말 제가 앉은 자리에서도 2-3그릇까지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시 간다면 그 지안의 냉면집 너무너무 생각납니다. 네. 교수님 80권 파이팅입니다. 허영희님. 교수님 80권 파이팅. 네. 1년에 4권, 5권씩 제가 2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네, 앞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자, 20권 썼으니까 80권이면 20권 산다고 했을 때 1년에 4권은 반드시 내야 되겠죠? 자, 100권의 그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요새 또 드는 마음이, 자서전을 마지막에 100번째 책은 꼭 자서전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북한 책을 쓰면서 특히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책이 바로 엄마의 엄마라는 책입니다. 북중 국경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도 있었지만 바로 중국에 가서 만난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였죠. 100명의 탈북 여성들을 일일이 제가 만나서
냈던 책인데 그게 엄마의 엄마라는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은 제가 만약에 쓴 책 중에 지금 한 권을 꼽으러 간다면 저는 그 책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에 제가 사인을 해서 준다라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100권의 책은 저희 이야기를 100번째 쓰고 싶고 그때 멋있게 사인을 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엄마의 엄마라는 책도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단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그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행동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북중국경 가이드를 할 때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달려야 될 예를 들면 4박 5일, 5박 6일간의 기간 중에 달리게 될 이 북중국경, 특히나 중국 지역의 어떤 길에서도 또는 어떤 지역에 어떤 집에도 반드시 그 집안에 탈북 여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공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스를 딱 타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 북중 국경의 그 길, 그 집 안에 반드시 탈북 여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다시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도양릉 권사님이 허영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렸네요. 네네. 자, 심야통일 이야기님 책은 내놓으면 수백 년은 가지요. 그래도 보는 사람은 다 봅니다. 네, 가치가 있죠. 우리 심야 대표님, 제가 책이 나오면 꼭 보내드리는 분이 5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왜 보내드리느냐? 제가 책이 나올 때마다 꼭 5명에게는, 네, 5명, 이 5명이 아니죠. 5명에게는 꼭 책을 보내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신민현님이에요. 왜 보내드리냐? 책을 보내드리면 그 책을 너무 귀하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 그냥 저를 칭찬해 준다라기보다 그 책을 너무 귀하게 다루어 주세요. 또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내셔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책을 통해서 너무 의미 있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책을 안 보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늘 5분 중에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도백화 몇 년도 있었어요? 네. 오타. 네, 오타. 네, 10년이면 오타. 네. 자, 요새 것들.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요즘 책 소개 컨텐츠를 해야겠네요. 요새 것들. 유튜브 하셨군요. 네, 제 책 소개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자랑이라기보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저렇게 책 많이 내서 뭐 한 권에 대부분 뭐 책이 2만 원씩 하고, 어떤 책은 그 아주 두꺼운 책은 3만 5천 원짜리 책도 있거든요. 그 사진이 뭐 몇백 장씩 들어간 그 양장본이니까 사실 원가로 치면 그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책을 내다 보니까, 야, 뭐 강동원 책 내서 부자 됐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책 한 권 팔면 팔 때마다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왜 마이너스냐면 여러분들 책을 만약에 정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형 서점이나 여러분들 만약에 인터넷으로 책을 사시잖아요. 인터넷 서점에. 그러면 그 인터넷 서점은 책이 정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에 저한테 책을 구매해 가는 게 아니고 65% 가격에 구매가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제가 책을 서점에 팔려면 그 서점은 저한테 6,5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6,500원, 그러니까 35%를 서점이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65%에서 55%가 제가 책의 원가입니다. 그럼 10%가 남거든요. 그러면 10%가 이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10% 안에서 또 대본사 떼줘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책 한 권 팔면 500원, 1,000원이 남아요. 근데 그 책이 1,000권 다 팔렸을 때 이야기인 거죠. 1,000권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원금만 회수하면 그 원금을 갖고 또 다음 책 내고 원금이 회수가 안 되는데 책을 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또 투여해서 책을 내다 보니까 매번 마이너스죠. 그렇지만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서 지금처럼 단 한 명이라도 그 책을 봐주시고 기여해 주시고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게 북녘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절대 책 가지고, 뭐 장사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분명히 그 뒷표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책의 수익금은 다 그 통일 및 출판을 위해서 쓰여집니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해주세요.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말씀까지는 사실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책을 좀 기히 여겨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볼 수 있는 방법 직접 사지 않으셔도 요즘에 지역별로 서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지역 도서관, 그 도서관에 신청하면 책을 그 도서관에 사주니까요. 그렇게라도 도와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금호박님, 지난번에 마지막에 한번 들어오셨는데 지금 들어오셨네요. 자, 제가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네, 중간에 다시 한번. 네, 통일조국 평양특별시장 강동원, 제 가방에 달고 다니는 리본, 뒤에 사람들이 보면 키득키득 웃는다라는 그 리본. 네, 우리 금호방님, 지난번에도 끝에 잠깐 들어오셨었는데 탈북민을 도와주는 데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건가요? 네, 저는 탈북민들 돕지 않고요. 돕는다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 별로 하는 일이 그렇게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우리가 탈북민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점 무엇보다 직장을 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직장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남쪽 사회에서 특히 남쪽 고향이신 분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이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 한번 저희가 올렸었죠. 그 신양이 이야기. 엄마 아빠가 북한에서 대학도 나오셨고 한데 공장에 갔는데 덧셈 뺄셈 할 수 있느냐, 잘 가르쳐주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신양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그런 이야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을 돕기 위해서 뭔가 물질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남한에서 태어난 남한 출신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분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 그냥 우리 심재 대표님 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고향이 북쪽인 사람, 고향이 남쪽인 사람이 함께 만나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통일도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고향이 북쪽인 사람과 남한 쪽인 사람이 함께 만나서 오로지는 거, 그게 통일이죠. 제가 탈북민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탈북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해.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 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향이 북한이라는 거지, 본인도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 엄연히 나온,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그래서 탈북민들 대화하실 때, 한국 사람들 이상해. 이런 표현들 좀 안 쓰셨으면 좋겠고, 또 남쪽인 고향인 분들도, 북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 이상해. 이런 표현도 서로 안 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통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아까 우리 백금환님 처음에 시작할 때, 도대체 뭐 통일이 언제 돼요?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안에서만이라도 통일되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면 그게 통일이 되는 거니까 우리부터 실천하고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히히히 중간 광고 멋져요. 심야 대표님. 맞아요. 중간 광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처음에 못 보셨던 분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수처 평양특별시장.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지금 당신의 통일입니다. 이 여행사, 통일 북한 국내 전문 여행사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과 함께 통일 굿즈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국에도 분단과 관련된 장소들이 많죠. 근데 어디에 가도 통일을 관련한 상품들이 없어요. 통일 굿즈. 그래서 제가 통일 굿즈, 우리 일상에서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굿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앞으로 통일 굿즈 작업을 꼭 해볼 생각입니다. 자, 거의 지금 1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질문도 거의 안 주시는 것 같고요. 질문을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중간 광고, 광고, 광고 보고 올까요? 10초간?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아래 광고 나가나요? 뭘 광고해야 될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좀 큰 사진이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나요? 이렇게 가야 될까요? 자, 이렇게 가면 될까요? 자, 이 사진 굉장히 크죠. 이거는 액자인데,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큰 액자를 몇 장 만들어 주셔서 사진 전시전을 열었습니다. 북한 사진 전시전. 지금 늦게나마 우리 교회 관계자분 또 우리 목사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저희가 주변에서 알아가고 있는 북한 알기를 위해서 사진 전시를 했는데 저는 많은 사진 중에 이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책에 들어갈 사진인데 아이죠. 아이가 지금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제대로 된 낚싯대가 아니죠. 그냥 나무 하나에 이렇게 낚싯줄을 달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김정은이 치적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양의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열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뷔페처럼 골라서 거기에서 막 해산물을 먹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국내 언론에 너무너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를 제가 볼 때 저한테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게 바로 칠갑상어회였습니다.
칠갑상어회부터 해서 갖가지 수산물 요리를 북한 주민들이 마음대로 골라서 그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먹고 있다. 이게 언론에 소개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 아이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강변의 압록강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대로 된 낚싯대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낚시하고 있는 이 아이의 표정을 보면 정말 우리가 그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 북한의 모습인가 하고 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의 제목을 바로 칠갑상어회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을 너무너무 좋게 보는 거죠. 좋게 보는 게 정말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시장 낙원처럼 북한을 봐요. 거기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정말 인민의 낙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북한을 늘 굶주리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물론 굶주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너무 양극단의 두 가지로만 보면 제대로 북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게 북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제가 만약에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오늘날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북중국해에서 찍을 때 아침에 찍어보고 저녁에 찍어보고 점심에 찍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또는 똑같은 장소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찍어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라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은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 늘 고민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중국해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갖고 이게 지금의 북한입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한 장의 사진도 너무너무 어려운 북녘의 아이들의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북한의 다입니다라고는 절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심리어 대표님 얘기했듯이 너무 슬퍼요. 저 아이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줘야 할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또 포기하고 싶고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가? 그렇게 늘 반문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세대들에게, 아래 세대들에게 바로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호방님, 교수님 활약에 힘찬 응원합니다. 짝짝짝. 저도 우리 금호방님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절망하거든요. 제가 어제 혹시 제 페이스북을 제가 하는데 페북 보셨습니까? 제가 감춘문화마을을 지나다니는 제 그 출퇴근길인데 어제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너무 청명한 하늘에 그 햇살이 이렇게 그 여우비처럼 나서 그 감천문화마을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 이렇게 혼자, 지금 관광객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보면서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때로는 어린 왕자, 그 소행성 B612를 찾아다니는 어린 왕자처럼 혼자 너무 이렇게 세상과 그 동떨어져서 그런 의미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요새 너무너무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거든요. 70년대 중반에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집을 사고 또 좋은 차.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더니 포르쉐를 탔어요.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포르쉐 정말 좋은 차죠. 포르쉐를 타고 있는 친구가 제 옆에 있다는 거 참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죠. 본인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그게 재벌 2세도 아니고요.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이 아주 성실하게 일한 그 손으로 집 사고 차 사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나이 때 되면 보통 아파트 청약하고 집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집이 없어요. 집도 없고, 그게 자랑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관심을 두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뭘 위해서 제가 지금 가고 있나, 늘 이렇게 회의감이 들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주면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늘 이렇게 절망도 들고, 어제는 정말, 나도 차라리 그냥 그 어린 왕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한두 분씩 힘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뉴욕 NIC님 새벽 지금 아까 2시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3시가 거의 넘었겠네요. 그렇죠? 새벽 3시. 새벽 3시에도 이렇게 봐주시는 우리 뉴욕 NIC님께 다시 한번 제가 박수를 드리고,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꼭 제가 멋진 저 책을
네, 다 선물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져갈 때 무게 때문에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으면 네, 꼭 책을 가져가겠습니다. 책 선물은 굳이 안 줘도 돼요.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귀하게 얘기해 주실 거라 믿고 책 선물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유혁의 나이시님께서 교수님 북중국 가셨을 때 위험한 상황은 없으셨나요? 위험한 상황이 있었죠. 제가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그 간평역이라는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게 함경북도 해령시 방원리라는 곳인데 제가 많은 분들을 가이드하면서 갔던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단체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주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가거나 아니면 주로 그 같이 작업하는 우리 팀장님과 함께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그 간평역이 보이는 해령시 방원리라는 곳은 앞에 중국이 철조망을 쳐놓고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그 숲 사이로 아주 조그만하게 북한의 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 북한의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하는 그 집이 보이긴 보이는데 숲 때문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카메라 렌즈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곡 밑으로 내려갔어요. 대부분의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들 또는 사진들은 다 계곡 밑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몰래 숨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북중 국경에서는 그 사진을 찍는다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특히나 제가 쓰고 있는 게 망원 렌즈, 아주 긴 망원 렌즈거든요. 이거는 그냥 북한, 중국에서 간첩의 혐의를 받을 정도의 렌즈입니다. 흥미 대포 렌즈라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사실 이 고가의 장비를 숨겨서 그렇게 지금까지 수십 회 찍었다는 것도 정말 귀한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위험한 일 많았죠. 그거를 숨기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중국의 공항에 내려서 출국 도장을 꽝 공항에서 찍어줄 때까지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주고 공항을 벗어날 때 이번에도 또 통과했구나. 그리고 또 공항을 나올 때 무사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제일 위험했던 거는 지금 생각하면 겨울에 제가 장비가 고가의 장비거든요. 저도 이제 그 고가의 장비를 중고로 어렵게 마련했지만 그래도 고가입니다. 그 렌즈 하나만 정말 가격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겨울에 한겨울에 그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요. 내려서 가는데 제가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가의 장비를 이렇게 양손에 들고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질까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쿡 넘어질까요? 미끄러져서 순간적으로 그냥 내가 넘어진다 그러고 그냥 미끄렁하고 넘어지니까요. 근데 그 미끄렁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뒤로 넘어질 때 양손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왜냐? 장비를 살려야 되니까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들고 뒤로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뒤로 이 엉덩방아와 등짝을 그대로 이렇게 찍은 거죠. 다행히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지 않아서 그게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뒤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넘어진 건 너무너무 많고요. 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웃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웃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산에서 정말 깊은 산에서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야 북한이 보이니까요. 그 북한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갔는데 맹견이 나타났습니다. 맹견. 제가 알러지가 있어요. 강아지 알러지라기보다는 이 냄새 코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 털 날리고 막 이러면 알러지가 있어서 아주 작은 강아지도 조금 싫어요. 옆에 못 가요. 그런데 사람만한 맹견이 막 달려든 거예요, 저한테. 저는, 정말 제가 북한에 사진 찍으러 가서 북한에 넘어가서 잡혀갔다, 그렇게 곤혹을 치른 게 아니고, 개에게 이렇게 곤혹을 치렀다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처음부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너무 공포였거든요. 커다란 맹견이 막 와서 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산 속 한복판에서. 그런데 그 맹견의 주인이 나타났어요. 주인이 나타나서 그 맹견의 목줄을 이제 걸려고 목줄을 풀어놨던 거죠. 목줄을 걸려고 하는데 이 주인은 저한테 매셜 괜찮다 중국말로 계속 그렇게만 얘기하면서 목줄을 개에게 걸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가 너무 지금 이제 하고 나가지고 개 주인도 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 겁났던 거죠. 개 주인이 와서 목줄을 개에게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 목줄을 걸지 못할 몽드로 지금 전화가 오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생방송하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끊었습니다. 그래서 개 목줄을 걸어야 되는데 못 걸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겁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분께
제가 책을 한 권 택배로 우승해 드리겠습니다. 퀴즈. 이 위험을 어떻게 모면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자,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께 책을 한 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맹견이 급습한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을까요가 퀴즈입니다. 문제가 뭔데요? 네, 김수님 들어오셨네요. 네, 문제가 뭔데요? 제가 산에서, 디디디디, 50배속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사진 찍으러 올라갔다가 산에서 맹견을 만났는데, 맹견 주인이 맹견의 목에 목줄을 걸려가다가 맹견이 화가 나서 이 목줄을 못 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네. 됐죠? 네, 호의력 TV님, 높은 데 올라가면 됩니다. 네, 일단 좀 더 다른 분들 이야기 듣고 보겠습니다. 네, 호의력 TV님, 끝난 줄 알고 아쉬워서 다시 들어왔는데 계속하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정답, 임성훈이 정답 냅다 뛴다! 네, 일단 좀 두고 보겠습니다. 자, 상품은 책 한 권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동부석 접경 1393km 그레스 반트를 달린다라는 책. 자, 책 있으면 저 한 권만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네. 자, 이 깨알 홍보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 우리 팀장님 보고 계시면 동서독 적경 네, 책 한 권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힌트라도 디자인샵 오코노님 힌트는 네, 글쎄 힌트까지는 네. 자, 디자인샵 오코노님 먹을 거를 머리 던졌다. 개를 키우시는 분인가요? 아직도 아닙니다. 돌멩이를 줍는 흉내를 낸다. 돌멩이를 줍는 흉내를 갑자기 네, 우리 팀장님이 책을 주셨는데 자, 이 책 자, 깨알 광고, 중간 광고 나오고 있죠? 쭉. 자, 지금 광고 10초 후에 오겠습니다. 자, 쭉 광고, 네, 5초 후에 오겠습니다. 자, 디자인샵 오코노님 만드신 책 보시니까 또 감회가 새로우시죠? 자, 이 책은, 네, 동서독 적경 1393km, 그레스 반트를 달리다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도 또, 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진인봉님 또, 네, 아주 좋은 팁을 주셨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됐죠? 5초 광고. 네, 5초 후에 다시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이 맹견주를 직접 내셨어요. 유역 NIC님. 그것도 아니에요. 네. 임성훈님 정답 가만히 죽은 듯 있는다. 야,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그 멧돼지 만났을 때 그렇게 하면 된대요. 정답 가만히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다. 그거 아니고요. 자, 우리 조금 더 생각하실 동안에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동서독 접경이 1393km인데 여러분들 북중 접경이 몇 킬로일까요? 바로 거의 비슷한 킬로입니다. 거리가 1300, 약 76km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책은 올해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기 전에 우리 송기용 원장님과 함께 독일에 가서 쓴 책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가장 독일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전통일연구원장 손 원장님과 함께 이 길을 달렸죠. 국내 최초로 동서독 접경을 달렸습니다. 왜 달렸을까? 북중 국경 길이 제가 못 가게 막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길은 어딜까 찾다 보니까 자, 제가 이 광고를 드린 이유는 정답을 달라고 지금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려고. 네, 얼른 올려주십시오. 정답 아시는 분. 자,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까요? 맹견을 만났을 때 피했던 방법. 네,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냈는데 원래는 이 책을 들고 동서독 접경을 함께 달려보는 게 올해 2020년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지금 못 가고 있죠. 왜냐하면 올해 10월 3일이 동서독 통일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2020년 10월 3일 날 동서독 접경을 이렇게 한번 달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는데 올해는 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함께 이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네, 답을 더 이상 안 주시네요. 정답 없습니까? 이제 종료도 되겠습니까? 네, 10초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자, 있으신 분들은 얼른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네, 맹견을 어떻게 피했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상황이 너무 이렇게 웃기게처럼 보이는데 저는 사실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자, 10초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네, 한 명 더 들어왔군요. 허리를 굽힌다. 그거 아까 우리 임성홍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척 하고 있는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허리를 굽힌다. 아니었고요. 자, 다시 5초 후에 종료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종료했습니다. 자, 정답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정답 발표는, 네, 정답은, 여기 정답이 없었는데 정답을 발표하려니까 좀 그렇군요. 제가 책을 꼭 드리고 싶은데. 자, 정답은 다음번 생방송 때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시는 팀장님이 막, 안 돼요, 막 이러시는데, 네, 정답은 다음번 생방송 때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맹견을 피해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뭐 산에서 뱀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뱀을 보거나 뭐 그런 적도 너무너무 많고요. 아마 우리 유혁의 나이씨님 질문 주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역시나 그쪽에 있는 그 감시자들을 피하는 게 가장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네, 뭐 이야기는 사실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다녔고 또 피해 다니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시지 못하셨는데 다음번 생방송 때 공개할까요? 지금 공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주시면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개할지 말지를. 그렇게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북중 국경에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영상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다음에 해야죠. 허이룩TV. 크크. 네, 맞습니다. 허이룩TV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방송 때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정답자가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 동서독 접경 책, 자, 우리 인복이가 얘기했죠? 가만히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들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서독 접경이 1393km인데 북중 국경이 1376km거든요. 거의 비슷한 거리수죠.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약 500km 정도 되거든요. 정확히는 477km인가 그런데 그 세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북중 국경 동서독 접경입니다. 지금 동서독 접경은 30년이 지났으니까요. 완전히 이 동서독 접경, 여러분들 혹시 벌룬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벌룬. 아마 재작년인가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실화를 다룬 영화거든요. 저는 정말 감동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탈북민에 대한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다면 제가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데 국경의 남쪽, 또 크로싱, 그 다음에 이 벌룬이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벌룬은 탈북민의 이야기를 직접 다루지는 않고 있죠. 동서독 접경에서 동독 주민들이 바로 열기구를 타고 서독으로 탈출을 하려고 했던 그 실화를 만든 영화입니다. 벌룬. 그 영화 보면서 저는 탈북민의 그 심리 상태를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열기구를 몇 년 동안 만들기 위해서 지하에서 그렇게 그 바느질을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아이들과 함께 그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 벌룬이라는 영화 한번 꼭 보시면 우리 분단을 이해하고 또 탈북민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1393km 동독의 이 접경선은 죽음의 띠였거든요. 왜냐하면 탈출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생명의 띠로 변했습니다. 이 그리네스 반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독일 말로 녹색띠, 그린벨트라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린벨트가 아니고요. 바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지금 DMZ에 있는 그 155마일 철책선과 순찰로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물론 없어진 것도 있지만 그 길을 사람들이 산책로도 걷고 트레킹도 하고 그렇게 하는 코스인 거죠. 그래서 그 그리네스 반트가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변했다. 그 길을 끝에서 끝까지 저희가 달려본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꼭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혁의 나이씨님, 계속 제가 시간을 보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 고생인데 그 길을 오히려 가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꼭 그 길을 다시 지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자, 제가 뭐 이렇게 계속 방송하면 끝도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1시간 22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몇 시간 하라고 해도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다면. 하지만, 여러분들도 또 이 일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1시간 30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8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뭐 마지막으로 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음 주 정도의 영상으로, 북한의 추석을 찍은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 지역을 아주 자주 가다 보니까 거기가 산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북중 국경에서 보이는 북한의 산소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아요? 아무리 망원렌즈로 당겨도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 제가 추석날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대단한 건 제 부모님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늘 격려해 주시고 추석날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러시잖아요. 야, 길 막힌데 얘야 못하러 오냐,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마음으로나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 오기를 그렇게 바라셨을 텐데 제가 몇 년 동안 명절을 한 번도 국내에서 보내지를 못했거든요. 명절 때마다 그 중국에 갔고
그때마다 참 부모님께 죄송했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드리고 싶은데, 제가 경상도 총각 사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잘 이제 못 드리는데, 네, 부모님 다시 한번 격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아마 이 시대에 우리 어머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렇게 명절날에 갔는데, 명절에 왜 갔냐면 제가 명절에 가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그래도 고향 땅을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우리 탈북민들인데, 지금이 바로 명절 추석날 아침에 고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올려드리면 너무 좋아하는 모습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명절날 그렇게 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그 장소를 너무너무 자주 갔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산소가, 묘지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추석날 과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그걸 과연 성묘를 지낼까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죠. 근데 추석날 당일날 아침에 엄청나게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그리고 그 보따리를 이 산소 앞에 내려놓고 차례를, 성묘를 지내더라고요. 이 영상을 제가 다음 주 중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놨더니 우리 탈북민들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오늘 우리 엄마도 저기에서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엄마도 아버지 만나러 가실 텐데, 이렇게 써놓으셔서 뭐 남이나 북이나 정말 그렇게 분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유튜브 내용 스포인가요? 맞아요. 네, 다음 우리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북한 주민들 과연 북한에서는 추석날 어디를 갈까 이런 주제로 네,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좀 안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앞서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사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개를 하거든요. 이게 북한이다라고 결코 단정 짓지 않습니다. 사진은 늘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 추석날 아침에 북한 주민들이 성묘하러 가는 그 모습을 사진을 올려놨더니 아주 유명한 탈북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름만 다 대면 알 수 있는 그분이 그 사진을 올려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북중 국경에 지금 네, 지옥과 같은 북중 국경, 식량이 없어서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북중 국경의 모습이다라고 그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의를 냈습니다. 이 사진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러 가는 꽃제비의 모습이 아니고 추석날 성묘를 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목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시정 방송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자기는 못한다,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생각하려고 이렇게 고민했지만 그래 본들 뭘 하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냥 있는데, 그렇게 북한에 대한 거짓 정보가 확산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북한 주민들이 그 없는 살림에도 성묘할 때 그 성묘하는 모습을 보면 과일도 있고 수박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들고 그 산에 성묘하러 가는 그 사진인데, 그 사진을 북한의 꽃제비가 지금 북중 국경에 지금 먹을 게 없어 난리 났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분은 북한이 고향이니까 그 북한에서 나온 정보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북한에 대한 왜곡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북한을 미화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우리가 북한을 서로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1시간 27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약 3분 정도 남았는데, 자, 지금까지 질문 주셨던 거 대부분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던 건 정답만 말씀을 안 드렸죠. 자, 우리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셨습니다. 송현정님, 유혁NIC님, 허일룩TV님, 진인봉님, 또 임성홍님, 정성훈님, 디자인샵 오코너, 박점성님, 또 김지수님, 금호방님, 심야대표님, 폴라님, 허영희님, 도양랑건사님, 요새 것들, 그 다음에 미도님, 파도님, 정말수님, 그리고 바다님, 체리님, 백금아님, 김강중님,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자, 일일이 제가 다 또 말씀을 못 드린 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찾지를 못해서 그렇고요. 자, 통생통사 이 첫 방송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이 길이 정말 통일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분 남았는데 한 분 한 분씩 이제 나가시는군요. 끝났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다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가시는데, 마지막 인사할 기회는 주시고 가세요. 벌써 10분이 그냥 쑥 나가버리셨네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늘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또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렇지만 옆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노돛돌처럼 놓여서 그때 우리가 통일의 길을 한 걸음 놓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통일이 되는 그날 북녘 주민들이 우리에게 너희 그때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때 우리가 최소한 할 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바로 북녘의 사람들을 위해서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통일의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놓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서로가 다독여주면서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정말 당신이 통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모아간다면 어느덧 통일은 우리 곁에 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심야 통일님 늘 얘기할 때 통일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우리 통생통사의 슬로건처럼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바로 통일은 우리 곁에 와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통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혹시 누군가가 계시면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끝내면 좋겠어요. 혹시 혼자 계신다면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올리시고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이 통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혼자 계신다면 가슴을 두드리면서 바로 내가 통일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통일입니다.